만약 당신이 소원 3가지를 들어준다는 선녀를 만난다면 뭘 빌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걸 완전히 망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했죠. 오늘의 옛 이야기 시작합니다. 착한 선녀와 욕심 많은 농부. 옛날 옛적 깊은 산속 작은 마을에 김서방이라는 남자가 살았습니다. 김서방은 그냥 평범한 농부였어요. 아침 해가 뜨면 일어나서 밭으로 향하고 땀 흘려 일하고 저녁에 집에 와서 소박한 밥상 앞에 앉는 그런 살. 뭐 특별한 거 없는 그저 그런 하루하루였죠. 작은 초가집 한 채. 좁아서 비가 오면 이불이 젖기도 하고 겨울이면 외풍이 심해서 떨어야 했지만 그래도 자기 집이었어요. 김서방은 그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밭도 있었습니다. 크진 않았어요. 다른 집들 밭의 절반 정도. 그래도 배추, 무, 고구마 정도는 심을 수 있었어요. 그걸로 연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딱 하나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욕심.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욕심이었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배추 10포기 수확하면 김서방은 밤잠을 못 잃었습니다. 왜 나는 8포기밖에 안 나왔지? 아, 저 할머니 밭이 더 좋은 건가? 내년엔 저 자리를 내가 차지해야 하는데. 마을 잔치날이면 더 심했어요. 떡이 나오면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새치기를 했죠. 술이 나오면 제가 좀 더 따라야겠네요 하면서 자기 잔을 가득 채웠어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김서방 착하긴 한데 좀 욕심이 많아. 그래도 나쁜 짓은 안 하잖아. 그냥 좀 욕심쟁이일 뿐이지. 맞아요. 김서방은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남을 해치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거짓말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항상 남보다 조금 더 갖고 싶어 했을 뿐이죠. 김서방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욕심이 좀 많다는 걸. 하지만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 어때? 누구나 다 욕심은 있잖아. 나만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나는 정당하게 노력해서 더 얻으려는 거야. 뭐가 나빠? 자기 합리화였죠. 김서방은 자신의 욕심을 건강한 야망이라고 포장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김서방은 늘 상상했어요. 언젠가 나도 큰 기와집에서 살 거야. 일꾼들을 거느리고 마을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그런 날이 꼭 올 거야. 그렇게 꿈을 꾸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이었어요. 김서방은 평소처럼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다가올 겨울을 따뜻하게 지내려면 땔감을 구해야 했거든요. 오늘은 좀 더 안쪽으로 가볼까? 거기 가면 더 좋은 나무들이 있을 거야. 김서방의 머릿속엔 이미 계산이 끝나 있었어요. 더 좋은 나무를 구하면 시장에서 더 비싸게 팔 수 있어.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고. 이것도 욕심이었죠. 산길을 걸으며 김서방은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소나무가 좋아 보이는데? 아니야, 조금만 더 가면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더 가고, 계속 더 안쪽으로. 어느새 김서방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깊은 산속에 와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주위를 둘러봤어요. 낯선 길이었습니다. 나무들도 평소 보던 것과 달랐어요. 더 크고 더 울창하고 뭔가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죠. 아니,
이 길은 처음 보는데 내가 너무 깊이 들어온 건가? 약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들었죠.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눈부신 빛이 터져 나왔어요. 으악! 김서방은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빛이 너무 강렬해서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쿵쾅쿵쾅. 숨소리도 거칠어졌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벼락? 아니면 산불? 아니면 귀신?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몇 초가 지났을까요? 빛이 조금 약해진 것 같았어요. 김서방은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손가락 사이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연꽃잎처럼 부드럽게 떠 있었죠. 그 여인의 머리카락은 바람도 없는데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은빛으로 빛나는 머리카락이었습니다. 피부는 달빛처럼 은은하게 빛났고 눈은 깊고 맑았어요. 마치 천년의 지혜가 담긴 것 같은 그런 눈빛. 그리고 등 뒤로는 후광이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의 원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김서방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쳐다볼 뿐이었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혀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았어요. 선녀님, 이십니까? 여인이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어떤 슬픔 같은 게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김서방은 그걸 알아차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너무 떨려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요. 선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맑고 은은하고 마치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랍니다. 당신을 만나러 왔어요. 저를요? 왜 저를요? 김서방의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꼬집어 봐야 하나? 온갖 생각이 뒤죽박죽 섞였어요. 선녀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시험하러 왔어요. 당신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알아보려고요. 제 마음이요? 김서방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속으로 재빨리 생각했죠. 나 착한가? 나쁜 짓은 안 했지. 남을 때린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착한 거. 맞지? 욕심 많은 건 빼고요. 하지만 그건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선녀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겠어요. 소원 3가지를 들어드리죠. 김서방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소원 3가지. 그 순간 김서방의 뇌는 급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심장 박동수가 더 빨라졌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죠. 소원 3가지. 소원 3가지라고. 세상에, 이게 정말이야? 꿈이 아니야? 김서방은 자기 팔을 꼬집어 봤어요. 아팠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그럼 뭘 빌지? 돈, 땅, 큰 집? 아니면 마을 이장자리? 아니면 군수?
아니, 임금님, 욕심이 폭발했습니다. 평생 억눌러 왔던 욕심이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쏟아져 나왔어요. 그때 선녀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잠깐, 김서방의 상상이 멈췄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선녀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미소가 사라지고 눈빛이 깊어졌어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해요. 꼭 필요한 것만, 정말 필요한 것만 빌어야 합니다. 김서방은 벌컥 겁이 났습니다. 선녀가 마치 자기 마음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거든요. 설마, 내 욕심을 알고 있는 건가? 선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욕심을 부린다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공기가 차가워진 것 같았어요. 그 소원은 모두 재앙으로 돌아올 거예요. 재앙. 그 단어가 김서방의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죠. 재앙이라고? 내가 조심하면 되는 거 아냐? 그리고 나는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필요한 걸 빌 거잖아. 문제없어. 김서방은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욕심 안 부릴게요. 정말 필요한 것만 빌겠습니다. 선녀는 김서방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연민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죠. 너무 신나서, 너무 들떠서. 좋아요. 그럼 시작하죠. 선녀가 말했습니다. 첫 번째 소원을 말해보세요. 김서방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뭘 빌지? 뭐가 제일 필요하지? 사실 필요한 게 뭔지는 애매했어요. 지금도 먹고는 살잖아요. 집도 있고 밭도 있고. 하지만 김서방의 머릿속엔 욕심이 필요로 포장되고 있었습니다. 집이 너무 낡았어. 비가 오면 새고 겨울엔 춥고. 이건 필요해서 바꾸는 거야. 욕심이 아니야. 김서방은 확신을 갖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집이요. 너무 낡고 작아요. 마을에서 제일 큰 기와집으로 바꿔주세요. 말이 끝나자마자 김서방은 속으로 찔렸습니다. 잠깐. 제일 큰? 그냥 큰 집이라고 할 걸. 왜 제일 큰이라고 했지?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말은 나가버렸으니까. 선녀의 눈빛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미소가 조금 굳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을 한번 휘두르자. 번쩍. 빛이 사방으로 퍼졌다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보세요. 선녀가 말했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연기처럼, 안개처럼 스르륵 사라져버렸죠. 김서방은 멍하니 서 있다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집으로 가봐야지. 마을로 뛰어갔어요. 숨이 차도 다리가 아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기대감으로 가득했죠. 어떤 집이 됐을까? 얼마나 클까? 방은 몇 개? 마당은 얼마나 넓을까? 그리고 마을 입구에 도착하는 순간 김서방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에. 마을 한가운데 그 누추하던 초가집이 있던 자리에 거대한 기와집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아니, 거대하다는 표현으론 부족했어요. 어마어마했습니다. 마을의 다른 모든 집을 합친 것보다 컸어요. 담장은 높고 튼튼했고 대문은 육중했습니다.
기와는 파란색으로 빛났고 처마는 아름답게 휘어져 있었어요. 마당에는 큰 연못이 있었고 연못 옆에는 정자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내 집이라고. 김서방은 비틀거리며 대문으로 걸어갔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대문을 밀어 열자 삐걱 소리가 났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 방이 5개였어요. 아니, 어쩌면 더 많을지도 몰라요. 다 세어보지도 못했어요. 부엌은 넓고 깨끗했고 장독대는 10개가 넘게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마루에 올라가 봤어요. 윤기가 흐르는 나무마루였습니다. 김서방의 얼굴이 비칠 정도로 반질반질했죠. 엄청나다. 이게 정말 내 집이야? 김서방은 방방 뛰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어요. 웃었고 울었고 다시 웃었습니다. 나도 드디어 양반이 됐어. 이제 나도 큰 집에 사는 사람이야. 그날 밤 김서방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신나서요. 계속 집 안을 돌아다니며 구경했어요. 이 방, 저 방, 마당, 연못, 정자. 아, 이게 꿈이 아니야. 정말이야. 내가 이런 집에서 살게 됐어. 하지만 며칠이 지났습니다. 김서방은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한숨을 쉬었어요. 휴, 집이 너무 컸어요. 청소를 하려니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방 5개를 다 쓸고 닦고 마당을 쓸고 연못 청소하고 정자 먼지 털고 끝나면 하루가 다 갔어요. 아, 힘들어. 밭일도 해야 하는데 집 관리하느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느새 밭은 잡초로 뒤덮였어요. 게다가 이웃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저 김서방 갑자기 어떻게 저런 집을 갖게 됐대? 수상해. 혹시 나쁜 짓 한 거 아냐? 도둑질? 아니면 누구 죽이고 재산 빼앗은 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김서방은 마을을 돌아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무시하려 했어요. 뭐 어때?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하지만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친구들도 멀리하기 시작했거든요. 김서방, 요즘 바쁘지? 우리랑은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래, 넌 이제 양반이잖아. 우리 같은 농부들이랑 뭐. 말은 농담처럼 했지만 목소리엔 차가움이 섞여 있었어요. 김서방은 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너무 쓸쓸했어요. 방은 5개나 되는데 쓰는 건 1개뿐. 나머지는 텅 비어 있었죠.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나?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김서방은 마루에 앉아 연못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물에 비쳐 예뻤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렇게 큰 집은 일꾼이 있어야 하는데 그 생각이 들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일꾼이 있으면 청소도 하고 밭일도 하고 그럼 나는 편하게 쉴 수 있잖아. 욕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꾼들 먹일 음식도 필요하고 창고에 쌀이랑 곡식도 가득 있어야 하고 김서방은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그리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번째 소원. 써야겠어. 다음 날 김서방은 다시 산으로 갔습니다. 그 장소로 가자 선녀가 나타났어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왔군요. 선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슬픈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소원을 말할 시간이에요. 김서방은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일꾼 10명을 주세요. 그리고 그 일꾼들을 먹일 음식도 창고에 가득 채워주세요. 쌀, 보리, 밀가루, 고기, 채소 다요. 선녀의 얼굴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정말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건가요? 목소리에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다시 생각해 보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김서방은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챘어도 무시했을 거예요. 이미 머릿속은 편한 삶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네, 그래야 제가 이 큰 집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필요한 거예요. 정말로. 선녀는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을 들어 올렸어요. 번쩍. 빛이 다시 한번 세상을 감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김서방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당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거든요. 10명이었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어요.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었죠. 주인님을 뵙습니다. 일꾼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 좋아. 김서방은 신이 났어요. 창고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정말로 쌀자루가 가득 쌓여 있었어요. 100가마는 넘어 보였습니다. 보리, 밀가루, 말린 고기, 채소까지. 완벽해. 이제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겠어. 그날부터 김서방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꾼이 밥을 차려줬어요. 상을 받으면 그냥 먹기만 하면 됐죠. 설거지, 일꾼이 했습니다. 청소, 일꾼이 했습니다. 빨래, 일꾼이 했습니다. 밭을, 일꾼이 했습니다. 김서방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마루에 앉아서 구경만 했죠. 아, 이게 인생이지.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삶이야. 완전히 양반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니, 양반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집을 쳐다봤어요. 부러운 눈빛, 질투하는 눈빛, 의심하는 눈빛. 온갖 시선이 쏟아졌지만 김서방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지. 나는 이제 성공한 사람이야.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꾼들을 관리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여보게, 자네 오늘 일 너무 대충 한 것 같은데. 주인님,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봤는데 분명히 대충 했어. 다시 해.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일꾼들끼리 싸우기도 했어요. 야, 너 왜 내 일까지 시키는 거야? 내가 언제, 내가 원래 할 일이잖아. 김서방은 중재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음식 문제도 있었어요. 일꾼들이 밥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먹으면 창고에 있는 쌀이 금방 떨어지잖아. 주인님, 저희가 일을 많이 하니까
배가 고픕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많아.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웠어요. 일꾼들은 김서방을 주인님이라고 불렀지만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일 뿐이었죠. 예전 친구들은 아예 말도 안 걸었어요. 저 김서방, 이제 우리랑은 다른 세상 사람이야. 맞아, 일꾼까지 부리고 완전 양반 행세하잖아. 김서방은 저녁마다 혼자 큰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방, 비싼 이불, 화려한 장식. 하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어. 이게 아닌데. 혼잣말을 했습니다. 난 행복해지려고 소원을 빌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김서방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내가 뭘 잘못한 거지? 큰 집도 갖고 일꾼도 있고 먹을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그런 거야. 김서방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래, 그게 문제야.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대우하지 않아. 부러워하긴 하지만 진짜로 존경하진 않잖아. 욕심이 또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더 크고 더 위험한 욕심이었어요. 만약 내가 이 마을의 지도자가 된다면, 아니, 더 높은 자리에 오른다면, 상상이 시작됐습니다. 김서방은 눈을 감고 꿈을 꿨어요.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 모두가 자신을 존경하고 따르고 우러러보는 그런 모습. 그래, 그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야. 인정받는 거, 존경받는 거. 김서방은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소원을 쓸 때가 왔다고. 다음 날 새벽 김서방은 서둘러 산으로 향했습니다. 일꾼들이 깨기도 전에 집을 나섰어요. 걸음이 빨랐습니다. 마음이 급했거든요. 빨리 빌어야 해. 마지막 소원이잖아. 이번엔 제대로 빌어야 해.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 선녀는 이미 거기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선녀의 얼굴에 미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눈빛은 깊고 슬펐어요.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왔군요. 목소리도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소원의 시간입니다. 김서방은 멈칫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선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김에 욕심에 가득 찬 김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서방은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떨림과 설렘이 섞여 있었죠. 제가 잠깐 멈췄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가? 이게 정말 필요한 건가? 하지만 욕심이 그 의문을 묵살해 버렸습니다. 제가 이 마을의 왕이 되고 싶습니다. 김서방의 목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를 존경하고 따르게 해주세요. 제가 명령하면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제 말을 듣게 해주세요. 저를 왕으로 만들어주세요. 말이 끝나자마자 김서방은 약간 찔렸습니다. 왕, 내가 지금 왕이라고 했나?
내가 진짜 왕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선녀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어요. 당신은, 선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배우지 못했군요. 김서방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기, 선녀님, 나는 당신에게 기회를 줬어요. 3번이나 기회를 줬어요. 선녀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첫 번째 소원에서 이미 욕심을 보였죠. 제일 큰 집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좋은 집이 아니라 제일 큰 집. 김서방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소원에서는 더 심했어요. 일꾼 10명, 창고 가득한 음식. 당신 혼자 살 집인데 왜 그렇게 많이 필요했나요? 그건 관리하려면. 변명하지 마세요. 선녀가 처음으로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원은 왕이라니 권력까지 원하는군요. 당신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김서방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식은 땀이 흘러내렸어요. 저는 그냥 경고했잖아요. 욕심을 부리면 재앙이 온다고. 선녀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두운 기운이 선녀의 손에서 흘러나왔어요. 검은색과 보라색이 섞인 이상한 빛깔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저 다시 생각할게요. 김서방이 소리쳤습니다. 뒤로 물러서려 했어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땅에 뿌리 박힌 것처럼 꼼짝도 할 수 없었죠. 늦었어요. 선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선택했어요. 끝까지 욕심을 선택했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어두운 기운이 김서방을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김서방의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먼저 다리가 짧아졌습니다. 무릎이 굽혀지고 발이 작아졌어요. 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가락이 짧아지고 손톱이 날카롭게 변했죠. 안 돼, 안 돼. 김서방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멈추지 않았어요. 몸에서 털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갈색 털이 온몸을 뒤덮었어요. 얼굴도 변했습니다. 코가 작아지고 귀가 동그랗게 변했죠. 으아악! 김서방의 비명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목소리가 변하고 있었거든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동물의 소리로 바뀌고 있었어요. 찍찍. 그렇게 몇 분이 지났을까요? 변화가 멈췄습니다. 그 자리에는 작은 다람쥐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갈색 털에 큰 눈, 부풀어 오른 볼, 그리고 푹신한 꼬리를 가진 다람쥐. 다람쥐가 된 김서방은 자기 손을, 아니,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내 손이 발이 됐어? 거울 같은 무릉덩이를 찾아 자기 얼굴을 봤어요. 다람쥐였습니다. 안 돼. 안 돼. 이건 꿈이야. 꿈이라고.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선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이 산에서 다람쥐로 살게 될 거예요. 찍찍, 찍찍찍. 김서방은 항의하려 했지만 사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람쥐 소리만 났죠. 선녀는 알아들었는지 계속 말했습니다. 매일 도토리를 모으세요. 겨울을 대비해 열심히 일하세요. 비바람을 피하고 맹수를 조심하고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세요. 찍, 찍찍. 김서방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나는 이제 다람쥐야. 평생, 영원히. 선녀가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진짜로 배우게 될 거예요. 큰 집, 많은 재산, 높은 지위. 그런 게 행복이 아니라는 걸. 작은 도토리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김서방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선녀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영원히 다람쥐로 사는 건 아니에요. 당신이 진심으로 깨닫는 날,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게 되는 날, 욕심을 완전히 버리는 날. 그날이 오면 다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희망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시무시한 조건이기도 했죠. 욕심을 완전히 버린다고? 그게 가능할까? 김서방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선녀는 사라졌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완전히 사라졌어요. 빛도 기운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작은 다람쥐가 나무 위에서 도토리를 먹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김서방이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사람일 때는 몰랐습니다. 다람쥐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든지. 매일 아침 일어나면 먹을 걸 찾아야 했어요. 도토리, 잣, 열매. 뭐든 찾아서 먹어야 했죠. 안 그러면 굶었습니다. 비가 오면 나무 구멍으로 숨어야 했어요. 젖으면 병에 걸렸거든요. 추운 겨울엔 떨어야 했고, 더운 여름엔 그늘을 찾아 헤매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어요. 뱀이 나타나면 도망쳐야 했습니다. 독수리가 날아오면 숨어야 했죠. 여우, 족제비, 살쾡이. 모두가 자신을 잡아먹으려는 것 같았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처음엔 원망했습니다. 선녀를, 자신을, 세상을 원망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3년 후 다람쥐 김서방은 어느 날 도토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크고 단단한 도토리였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것만 더 큰 거 없나? 하고 다른 걸 찾아 헤맸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찍찍. 김서방은 그 도토리를 소중하게 안았습니다. 이 도토리 하나면 오늘 하루는 버틸 수 있어. 감사하다. 처음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이후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도토리를 찾을 때마다 하나라도 찾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어요. 비를 피할 구멍이 있으면 이 작은 공간이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죠. 햇살이 따뜻하면 오늘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5년 후 다람쥐 김서방은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다람쥐들과 친구가 됐거든요. 처음엔 혼자 지냈어요. 다른 다람쥐들이 다가와도 피했죠. 내 도토리를 빼앗으려는 거 아냐? 라고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날 깨달았어요. 어린 다람쥐 한 마리가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미를 잃은 것 같았어요. 너무 어려서 혼자 도토리도 못 찾았죠. 김서방은 지나쳤습니다. 내일이 아니야. 나도 살기 바쁘다고. 하지만 몇 걸음 가다가 멈췄어요. 나도 예전엔 그랬잖아. 남은 신경 안 쓰고 내 것만 챙기고. 뒤돌아갔습니다. 자기가 모아둔 도토리 하나를 가져다
어린 다람쥐에게 줬어요. 찍찍. 여기 먹어. 어린 다람쥐는 눈을 반짝이며 도토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먹기 시작했어요. 김서방은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따뜻함이었어요. 아, 이게 행복이구나. 남을 도울 때 느끼는 행복. 그게 뭔지 처음 알았습니다. 7년 후 다람쥐 김서방은 이제 산에서 유명했습니다. 착한 다람쥐로. 어려운 다람쥐가 있으면 도와줬어요. 도토리를 나눠줬고 위험이 닥치면 경고해줬죠. 추운 겨울엔 자기 둥지를 다른 다람쥐와 함께 써서 추위를 나눴습니다. 다른 다람쥐들이 고마워했어요. 찍찍. 고마워, 친구. 다람쥐 김서방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큰 깨달음이 왔습니다. 10년 후 봄. 다람쥐 김서방은 나무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 아니, 앞발에는 작은 도토리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김서방은 그 도토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도토리 하나. 찍찍. 이게 내가 진짜 필요한 전부였구나.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김서방은 울고 싶었습니다. 큰 집, 일꾼 10명, 왕의 자리.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이 작은 도토리 하나가 있으면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잖아. 이게 진짜 행복이잖아. 김서방은 도토리를 입에 넣었습니다. 조금씩 씹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맛을 음미했습니다. 고소하고 약간 떫고 고유한 맛이 있었어요. 맛있다. 이 작은 도토리가 이렇게 맛있었구나. 예전엔 왜 몰랐을까? 다 먹고 나서 김서방은 중얼거렸습니다. 찍찍, 찍찍찍. 감사합니다. 이 도토리 하나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진심이었습니다. 100% 진심이었어요. 그 순간, 눈부신 빛이 김서방을 감쌌습니다. 찍. 깜짝 놀라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이번 빛은 따뜻했습니다. 부드럽고 포근했죠.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처럼 고통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다리가 길어지고 손이 커지고 털이 사라졌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빛이 사라졌습니다. 김서방은 눈을 떴어요. 그리고 자기 손을 봤습니다.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손. 내 손이야. 목소리도 돌아왔어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김서방은 몸을 만져봤어요. 사람 몸이었습니다. 다시 사람이 됐어요. 앞에 선녀가 서 있었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미소였죠. 축하해요. 선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드디어 배웠군요. 김서방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만에 흘리는 사람의 눈물이었어요. 선녀님,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제가 얼마나 욕심쟁이였는지. 선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10년이 걸렸지만 당신은 깨달았어요. 진짜 소중한 게 뭔지, 작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김서방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게 다시 기회를 주신 거죠? 그래요.
이제 마을로 돌아가세요. 선녀가 말했습니다. 큰 기와집은 사라졌어요. 일꾼 10명도 없어요. 창고의 곡식도 다 사라졌죠. 다시 작은 초가집에서 작은 밭을 가꾸며 사세요. 김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니, 그게 완벽합니다. 평범하게 사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사세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알겠습니다. 김서방은 다시 한번 절을 했습니다. 선녀는 미소를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김서방은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마을은 그대로였습니다. 변한 게 별로 없었죠. 하지만 김서방의 집은 다시 작은 초가집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비가 오면 새는 그 집, 겨울이면 외풍이 심한 그 집. 하지만 김서방은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집이다. 내 집이야. 들어가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좁았습니다. 방은 하나뿐이었죠. 부엌도 작았고 마당도 좁았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이 작은 집, 충분해. 아니, 완벽해. 밭으로 갔습니다. 작은 밭이었어요. 잡초가 자라 있었지만 땅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김서방은 호미를 들었어요. 무릎을 꿇고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땀이 흘렀습니다. 힘들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일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였구나. 마을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봤어요. 저 사람, 김서방 아냐? 맞네. 10년 만에 돌아왔네. 어디 갔다 온 거야?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궁금한 눈빛이었어요. 김서방은 일어나서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여러분. 김서방, 어디 갔다 왔어? 10년 동안이나. 그리고 저 큰 기와집은? 일꾼들은 다 어디 갔어? 김서방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하나? 제가 잘못 생각했었습니다. 큰 집, 많은 재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여행을 다녀왔어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여행이었으니까. 다람쥐로서의 10년간의 여행. 그래. 근데 이제 다시 여기서 사는 거야? 네. 이 작은 집에서 이 작은 밭을 가꾸며 살 겁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눈치였죠. 큰 집을 버리고 작은 집으로 온다니. 하지만 김서방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웃었어요. 여러분, 혹시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제가 막걸리 한 잔 대접하고 싶은데요. 오, 좋지. 그래, 오랜만에 모이자. 그날 저녁, 김서방의 작은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막걸리를 마시고 전을 부쳐 먹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김서방은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배운 게 있습니다. 뭔데? 행복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의 크기라는 거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깊은 말 같았죠. 김서방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작은 집, 이 작은 밭,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이 막걸리 한 잔. 이게 전부예요. 이게 제게는 세상 전부입니다. 한 친구가 웃으며 말했어요. 김서방, 내가 많이 변했구나.
예전엔 남이 떡 하나 더 먹는 것도 못 참았잖아. 김서방도 웃었습니다. 네, 맞아요. 저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남이 행복한 게 저도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막걸리를 옆 사람에게 더 따라줬어요. 더 드세요. 많이 드세요. 1년 후, 김서방은 여전히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밭으로 갔어요. 배추를 심고 물을 심고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수확할 때면 이웃들과 나눴어요. 여기 배추 좀 드세요. 어머, 고마워요. 김서방은 주는 게 좋았습니다. 예전엔 받는 게 좋았는데, 이제는 주는 게 더 좋았어요. 저녁마다 작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된장국, 김치, 그리고 밥 한 그릇. 김서방은 합장하고 중얼거렸어요. 감사합니다. 이 작은 밥상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먹었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음미하며 맛있다. 이 소박한 밥이 이렇게 맛있었구나. 5년 후, 김서방은 이제 마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왕이나 이장이 돼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착한 사람이라서였죠. 누가 어려우면 도와줬어요. 일손이 부족하면 가서 일을 거들어줬고, 먹을 게 없으면 자기 것을 나눠줬습니다. 아이들이 김서방을 좋아했어요. 김할아버지, 또 왔구나. 오늘 뭐하고 놀았어? 연 날렸어요. 그래, 재밌었겠다. 김서방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옛날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하지만 자기가 다람쥐였던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비밀이었으니까. 어느 날 한 아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행복이 뭐예요? 김서방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행복은 말이야. 큰 것에 있지 않아. 작은 것에 있지. 작은 것이요? 그래. 오늘 먹은 밥 한 그릇, 오늘 마신 물 한 잔, 오늘 본 예쁜 꽃 한 송이. 그런 작은 것들에 감사할 줄 알면 그게 바로 행복이야. 아이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눈치였죠. 김서방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돼.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거야.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작은 것에 감사하라는 걸. 김서방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고 따뜻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어요. 김서방은 집 앞 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었죠. 그때 작은 다람쥐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나무에서 내려와 김서방 앞에 섰어요. 김서방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 너로구나. 오랜만이다. 다람쥐였을 때 친구였던 다람쥐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그 다람쥐의 후손일지도 모르죠. 김서방은 호주머니에서 도토리 하나를 꺼냈습니다. 산책할 때 주운 거였어요. 버릴 수도 있었지만 왠지 간직하고 싶었습니다. 여기 먹어. 다람쥐에게 건넸어요. 다람쥐는 도토리를 받아들고 찍찍 소리를 냈습니다. 고맙다는 뜻 같았어요. 김서방은 그 모습을 보며 옛날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10년간 다람쥐로 살았던 그때, 작은 도토리 하나가 전부였던 그때, 작은 게 정말 소중한 거야. 중얼거렸습니다. 다람쥐는 도토리를 입에 물고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김서방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었어요. 바람이 불었고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선녀님, 김서방이 중얼거렸어요. 감사합니다. 제게 기회를 주셔서, 제게 깨달음을 주셔서. 바람이 조금 더 세게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천만에요. 당신이 스스로 배운 거예요. 김서방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햇살을 느꼈어요. 따뜻했습니다. 평화로웠죠. 나는 행복해. 진심이었습니다. 큰 집도 많은 재산도 높은 지위도 없었지만 김서방은 진짜 행복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서방은 작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된장국, 김치, 밥 한 그릇. 30년 전에도 먹었던 그 밥상.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느껴졌어요. 김서방은 합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이 밥 한 숟가락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 먹고 나서 빈 그릇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어요. 욕심 부리지 않으니 이렇게 행복하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환한 보름달이었어요. 김서방은 마루에 나와 앉았습니다.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만약 다시 선녀님을 만난다면 이번엔 뭘 빌까? 잠깐 상상해 봤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어요. 아무것도 안 빌 거야. 지금 이대로 충분하니까. 아니, 완벽하니까. 김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하고 상쾌한 바람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다람쥐 소리가 들렸습니다. 찍찍. 김서방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잘 자라. 그리고 다시 달을 바라봤습니다. 밝은 달빛이 작은 초가집을 비추고 있었어요. 낡고 작은 집이었지만 달빛 아래에서는 아름답게 빛났습니다. 김서방은 중얼거렸습니다. 욕심을 버리니까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네.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도 소원 3가지를 빌 수 있다면 뭘 빌겠습니까? 큰 집, 많은 돈, 높은 지위. 김서방은 그 모든 걸 빌었습니다. 그리고 대가를 치렀죠. 10년 동안 다람쥐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10년이 그를 변화시켰어요. 욕심쟁이에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받기만 하던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 큰 것만 원하던 사람에서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살면서 계속 더 많은 걸 원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연봉. 하지만 정말로 물어봐야 합니다. 그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까? 김서방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짜 행복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의 크기에 달려 있다고. 오늘 먹은 밥 한 그릇, 오늘 마신 물 한 잔, 오늘 만난 사람들, 오늘 본 하늘. 이 모든 작은 것들이 사실은 기적이라는 걸 김서방은 다람쥐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도토리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은 다람쥐가 되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위를 둘러보세요. 작지만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 작은 감사가 모여서 진짜 행복이 됩니다.
욕심을 버리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김서방처럼 여러분도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